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초반이 된 여자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과거의 일이 점점 잊혀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엄마와 함께 조용한 시골에서 살고 있습니다. 평생 복잡한 서울 한복판에서 살다가 이곳으로 이사를 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과거에 엄마와 제가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다 훌훌 털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걸 내려놓은 상태이고 주위를 많이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한결 마음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저와 어머니가 이곳에 와서 마음을 정화시키기 전까지 아주 다사다난한 날들의 연속이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몇십 년 전으로 거슬러 가야 합니다. 사실 저희 집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전 외동딸이었고 부모님이 계신 새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다른 집 아버지와는 많이 달랐어요. 저희 집 분위기가 파탄이 난 이유는 바로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술만 드셨다 하면 저와 어머니를 폭행하셨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도박에 유흥에 어머니가 매일같이 힘들어하셨어요. 다른 여자들을 대놓고 만나고 술집 여자들을 끼고 집 안에 들어오기도 했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처음엔 어머니가 말리고 화도 내보고 다 했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꼭 술에 취하면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거 있죠? 아버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자신이 술을 또 먹으면 그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술에 잔뜩 취한 채로 집에 오셔서 저희를 힘들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벌어온 돈을 훔치고 돈이 없으면 때려서라도 빼앗았죠. 그러다가 지쳐 잠이 들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경찰이었어요. 아버지가 늘 사고를 치고 다니긴 했지만 한 번도 경찰이 집까지 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무섭게 찾아오니까 잘못한 게 없어도 겁이 나는 거 있죠? 그런데 경찰이 하는 말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술집에서 난동을 피운 거였거든요. 폭행을 해서 경찰서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필 아버지와 시비가 붙었던 사람이 돈이 많은 집안의 아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집에 말도 안 되는 금액의 합의금을 불렀습니다. 애초부터 그 사람은 돈이 부족하진 않았지만 단순히 아버지와 저희가 고생을 하는 꼴이 보고 싶었던 거죠. 아버지는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그 사람 얼굴에 또 주먹을 가했고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답니다. 그 사람은 합의해 주려고 그랬는데 그 기회마저 놓쳤다며 불쌍하게 쳐다봤죠. 그리고 감옥으로 가게 되어서 저와 어머니가 갚아야 할 합의금은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전 어머니와 단둘이서 살게 되었죠. 아버지 하나 없을 뿐인데 삶이 정말 행복했어요. 어머니와 단둘이서 살면서 포근하고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이제 얼추 가정집의 분위기를 갖추어 가고 있었죠. 그때 전 20대 초반이었고 이제 돈을 벌어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리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단둘이서 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남자들을 만나고 다녔어요. 제가 봐도 저희 어머니는 얼굴도 작고 눈도 커서 또래 아줌마들에 비해 예쁘신 편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괴롭히던 남편까지 없으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셨죠. 어머니는 매번 사귀는 남자친구가 바뀌시더니 이번엔 오래 만나더라고요. 그런데 만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저에게 재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만나는 남자랑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전 너무 놀랐고 감옥에 간 아빠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없어지지도 않았고 어머니와 단둘이서 사는 게 아직 좋은데 갑자기 새아빠가 생긴다고 하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니가 그 남자를 만나고 웃음이 많아진 것을 알고 있었기에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결혼을 반대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아빠가 될 사람을 처음 보았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리셨거든요. 저도 제 친구들 아버지를 가끔씩 뵈면
대충 나이대를 다 알잖아요? 그런데 새아빠가 되실 분의 나이는 어머니와의 나이 차이보다 저와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아니라 삼촌이나 오빠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 외모였죠.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인사를 드렸고 어머닌 속전속결로 혼인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새아빠가 저희 집에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친아빠가 감옥에 가시고 어머니와 단둘이서 살면서 그래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했지만 새아빠가 들어오시고 나서 아주 화목한 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도 굉장히 많이 웃었고 두 분이 정말 운명인 건지 금슬도 아주 좋았거든요. 그리고 새아빠가 나이가 어리시니까 저와 대화도 아주 잘 통했어요. 고민 상담도 몇 번 하고 제 입장도 헤아려 주시며 말을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때까지는 어머니의 재혼을 긍정적이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얼마 가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재혼하고 나서 알았는데 새아빠가 모아둔 돈이 단 한 푼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연애를 할 때부터 어머니가 준 용돈으로 살았대요. 그리고 지금도 일을 해도 얼마 벌지 못해서 여전히 어머니가 용돈을 준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대로 된 직업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자리 잡을 때까지 어머니가 준 돈으로 생활을 했던 것이죠. 지금은 새아빠가 돈을 버시면 술 먹고 노는데 다 쓰세요. 그래서 생활비는 어머니와 제가 충당합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새아빠가 자신의 비타민이라며 없으면 안 된다고 했죠. 고생하시면서도 새아빠를 좋아하시는 어머니를 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힘들게 돈을 벌어오는 만큼 새아빠가 저희 어머니한테 많은 힘이 되어주니까요. 그래서 저는 슬슬 자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 금슬도 아주 좋아 보였고 취업 준비를 해야 했기에 집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로 올라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고시원에서 살면서 하루 종일 공부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집안 사정에 무관심했나 봐요. 제가 공부에만 매진을 한다고 어머니 연락도 무시한 채 집에도 잘 안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럴 동안 저희 집에 아주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새아빠의 불륜이었습니다. 새아빠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고 말았대요. 그리고 지금 새아빠가 어머니한테 이혼을 해달라며 매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사이가 좋던 두 분이 이러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는 바로 본가로 가는 기차표를 끊어서 달려갔고 집에서 울고 있는 엄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너무 슬프고 여자로서 자존감도 바닥을 치지만 이혼만큼은 해주기 싫대요. 이혼을 하고 둘이서 알콩달콩 살 모습을 상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저는 며칠간 어머니를 위로했고 새아빠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새아빠가 만나는 여자는 나이가 엄마보다 많은 거의 할머니급이래요. 정말 더럽고 치사했습니다. 그렇게 생활비며 옷이며 등등 다 지원을 해주었는데 결국은 어머니보다 더 돈 많고 나이 많은 사람이랑 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전 그때 어머니가 너무 불쌍했고 안쓰러웠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아빠 복이 없다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새아빠는 단순히 그 여자가 자기한테 투자도 많이 하고 저희 어머니보다 용돈도 많이 줘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뻔뻔한 게 새아빠와 바람이 난 여자가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혼해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거의 그 사람보다 아들뻘인 사람인데 어떻게 사랑을 할 수가 있나요? 자기도 돈만 없었으면 새아빠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말입니다. 어머니는 그 연락을 받고도 절대 이혼해줄 수 없다고 못을 박았고 그 뒤로 새아빠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데요. 결국 이런 냉전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저는 혼자 있을 어머니가 걱정이 되긴 했지만 어머니도 많이 바쁘셨기에 매주 주말에만 내려가는 걸로 하고 평일에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몇 년이 흐른 것 같아요.
새아빠는 아주 가끔씩 짐을 찾으러 집에 들어왔고 아마 불륜을 일으킨 그 노인네 아줌마랑 살림을 차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많이 덤덤해져서 새아빠가 집에 잠깐 들어와서 짐을 챙기고 나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몇 년 동안 취직에 성공했고 이제는 일자리에 적응이 되어서 후배까지 두고 있는 사람이 되었죠. 이제 일도 적응이 되었고 나이도 많이 차서 이제 슬슬 결혼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 결혼을 약속한 남자도 있었어요. 만난 지도 오래되어서 이제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비 신랑도 저희 집안 사정을 다 알아서 저희 집에 갔을 때 왜 어머니만 계시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저는 예비 신랑의 집에 가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랑의 말로는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재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어색해서 아버지라고는 못하고 아저씨라고 한대요. 저희 집안과 되게 비슷한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아무튼 남자친구의 집으로 가서 인사를 드리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죠. 그런데 인상 좋으신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에게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아저씨는 안 계셔?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잠깐 목욕탕 갔어. 곧 올 거야. 라고 했죠. 그리고 셋이 앉아 도란도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남자친구의 새아버지분은 오시지 않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는 다음에 인사를 드리겠다고 한 뒤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저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자기도 아저씨랑 안 친하다고 솔직하게 말을 꺼내더군요. 결혼하면 아마 볼 일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어머니가 저에게 너무 잘해주셔서 결혼을 더 하고 싶기도 했어요. 저를 딸처럼 여겨주시면서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며 밥에 반찬을 가득 올려주셨습니다. 그렇게 결혼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고 신혼집에 입주를 하게 되었죠. 집을 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댁과 가까운 곳으로 잡게 되었고 저흰 그래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제가 아는 시어머니는 갑자기 찾아오고 그럴 분이 아니실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저희 신혼집에 찾아오셔서 한참을 있다가 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밥도 차리고 청소도 하고 어머니 말동무도 해드려야 하니까 많이 힘들었죠. 저도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출근을 하면 저희 집에 안 오셔야 하는데 출근을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오셔서 잔뜩 놀다가 가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낮 동안 어질러 놓으신 물건들은 저와 남편이 다 치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저희 집에 들락날락 하신 뒤부터 자꾸 없어지는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씩 없어지더니 나중에는 아예 2개, 3개씩 없어지는 거 있죠? 예쁘고 좋은 것들만 없어지니까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세탁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리거나 집안에서 잃어버린 줄 알고 온 집안을 다 뒤졌어요. 그런데 제 속은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사고 다시 잃어버리고의 반복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해보니 남편도 답답할 노릇이라고 했죠. 그리고 저희 집이 꽤 많이 고층이라서 도둑도 들 일이 없었습니다. 빨래도 제가 하니까 어디서 없어지는지 알 틈이 없었죠. 그런데 그때 머릿속에서 딱 한 사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저와 남편이 낮에 출근을 하면 항상 저희 집에 와서 잔뜩 놀다가 가십니다. 그런데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낮에 있던 시 밤에는 없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는 화를 불같이 내면서 자신을 변태로 본다면서 노발대발 하셨어요. 그래서 말을 더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나서 바뀐 게 있었어요. 바로 잃어버린 지 한두 개씩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치 빌려간 다시 돌려준 것처럼 지금까지 없어졌던 중 몇 개가 돌아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 빌려가고 하나 놔두고 하는데 무슨 제가 대하는 것도 아니고 환장하겠더군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솔직히 시어머니라고 확정은 했습니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어떻게든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남편한테 말을 하면 자신의 엄마를 도둑으로 몰았다고 화를 낼 것 같아 저 혼자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한테 목욕탕을 같이 가자고 했어요. 원래 시어머니가 재혼하신 남편분이랑 목욕탕을 자주 간대요. 두 분 다 사우나를 좋아하셔서 자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자고 권유하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목욕탕이 들어가기 전에 시어머니가 저와 사물함 위치를 다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 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 옷을 넣어두려고 했죠. 제가 졸졸 따라다니면서 어머니 같이 가요 라고 하면 자기 따라오지 말라면서 목욕탕 안에서 만나자고 했죠. 그리고 저는 어머니와 떨어진 곳에서 어머니 사물함으로 갔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잃어버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딱 봐도 제 거였어요. 저는 거기다 대고 어머니! 역시 입고 계셨네요? 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니라고 제품이 똑같은 거 아니냐며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제 건 실밥이 풀려 있는데 시어머니가 입고 계신 것과 똑같았어요. 저 옷에 풀려 있는 실밥이 시어머니가 입고 있는 똑같은 위치에 실밥이 풀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들키고 할 말을 잃으셨죠. 그러면서 저에게 어이없는 말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요즘 젊은 애들 너무 예뻐서 내가 사려고 하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 그리고 내가 지금 사는 남자랑 요즘 사이가 워낙 안 좋아서 이런 예쁜 속옷 입으면 관계가 좋아질까 싶어서 그랬어. 잠깐 빌리고 내일 빨아서 도로 갖다 놓을게.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걸 어떻게 빌려줍니까?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소리를 지르며 제가 몇 달 동안 소득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했는데 그 범인이 시어머니라뇨. 저희는 여탕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싸우댔고 결국 주인 아줌마로 인해 싸움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들 시어머니한테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죠. 저는 다음날 바로 시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되찾아오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저는 시댁에서 충격적인 사람을 보고 말았습니다. 바로 저의 새아빠였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저는 말문이 턱 막혔고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속옷을 찾겠다는 그 생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새아빠도 절 보자마자 놀라셨어요. 저희가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해서 제대로 남편의 새아빠를 뵌 적이 없는데 남편의 새아빠가 저의 새아빠라뇨. 알고 보니 어머니와 살 때 만나던 나이 많은 여자가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이혼하라고 협박을 하던 여자도 시어머니였죠. 어머니가 새아빠의 불륜녀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를 뵐 때도 알아볼 수 없었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하마터면 저와 남편의 아빠가 같을 뻔했잖아요. 시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고 놀라셨고 결국 저희 집안은 파탄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 옷을 훔쳐 입고 다닌 것이 온 동네방네 소문이 났고 다른 여자의 남자를 빼앗은 것도 소문이 났죠.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고요. 그리고 새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바로 이혼을 했어요. 어떻게 사돈이 남편의 불륜녀였냐고 하면서 말이죠. 지금 생각해도 정말 대단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도저히 얼굴을 보고 살 수 없겠더라고요. 새아빠 못지않게 새아빠의 불륜녀를 항상 마음속으로 저주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라뇨.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살 수 없었습니다. 계속 시어머니가 생각날 것 같았거든요. 남편도 저를 말리지 않았고 저는 제 어머니와 함께 시골에 내려와서 살기 시작했어요. 이제 좀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어머니도 너무 만족해 하셨고 저도 이 시골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지금은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년이 지났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 같은 일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